평범한 일상 속 위로. 보통의 언어들과 함께하는 마음의 여행. 그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온기.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때로는 지치기도 하면서 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하늘은 조금 더 맑아졌고 바람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저녁이네요. 이런 날씨의 변화를 느낄 때면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주변을 둘러봐도 쉽지 않은 현실들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 관계,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웃는 얼굴로 지내야 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던 분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분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들을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 김이나 작가의 책 보통의 언어들 속 문장을 함께 나누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위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특별한 책이 아닙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어려운 이론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평범한 감정들, 보통의 순간들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더 위로가 됩니다. 1장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친구.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책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하니까요. 하지만 김이나 작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외로움을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면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외로움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의 인기 없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SNS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티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느끼는 고독은 나만의 특별한 결핍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조차도 부끄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외로움을 친구로 여겨보는 것입니다. 달갑지 않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친구, 그럴 때마다 나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친구로 말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아, 지금 나는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을 원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이해받고 싶어 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외로움도 의미 있는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마음의 시간은 다르다. 책에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마음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슴 한구석이 뜨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늦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요. 지금 무언가를 놓쳤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이룬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벌써 이 시간이 다 흘렀는데 난 뭘 한 거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결혼해야 하고, 빨리 집을 사야 하고, 빨리 승진해야 하고. 마치 인생에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그 시간표에 맞춰 살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늦은 것일까요? 각자의 속도로 피어나는 꽃들. 봄에 피는 꽃들을 보면 모두 다른 시기에 핍니다. 개나리가 먼저 피고 벚꽃이 그 다음에 피고 장미는 더 늦게 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미가 늦게 피었다고 해서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때에 피어서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구는 30대에 사랑을 만나고, 누구는 40대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누구는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모두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시간은 늘 제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마음을 돌보기에, 사랑하기에, 꿈을 꾸기에 결코 늦은 순간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완벽한 타이밍. 당신이 내일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은 늦은 것이 아니라 딱 맞게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그것을 배우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5살에 작곡을 시작했지만 그랜드마 모제스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둘 다 각자의 때에 꽃을 피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때 가진 정보와 상황 그리고 그때의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선택을 아쉬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선택들이 있어서 지금의 당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음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3장 감정의 정당성. 감정에 대한 신뢰. 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건 틀리지 않다. 이 문장이 주는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감정을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 정도 일에 마음이 흔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일인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나?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질책하곤 합니다. 특히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우리는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슬퍼하지 말아야지, 화내면 안 돼,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맞고 틀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슬퍼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 일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기쁨도, 서운함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당신의 진짜 마음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물론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감정에 따라 무작정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기쁘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감정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아무리 강한 감정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불안도 지나갑니다. 물론 기쁨도 지나가지만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댐으로 물을 막으려 하면 결국 터져버리듯이 감정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해주세요.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가 날 때는 안전한 방법으로 그 화를 표현하고,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사장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충분히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조금 헷갈렸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니 말장난 같기도 하고 역설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괜찮다고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괜찮아? 괜찮지? 하고 묻고 우리는 괜찮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억지로 괜찮은 척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고, 관계에서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고,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을 권리.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고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괜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도 항상 괜찮을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후회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것들을 다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늘을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수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불완전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은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미 완벽하다면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배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가치.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더 성공해야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더 예뻐져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더 완벽해져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 불완전한 당신, 때로는 괜찮지 않은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괜찮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 주는 것만큼의 관용과 이해를 베풀어 주세요. 5장 일상 속 작은 위로들. 평범함의 특별함.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제목이 참 좋습니다. 보통의 언어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언어들. 하지만 그 평범한 언어들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대부분 보통의 일상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잠들고,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들. 때로는 이런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것 같고, 내 인생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바탕입니다. 큰 사건들, 특별한 순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대부분을 채우는 것은 이런 작은 일상들입니다. 일상 속 숨어있는 기적들. 그리고 그 일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커피 한 잔이 당신에게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줍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그 햇살이 당신의 방을 밝혀줍니다. 친구가 보낸 안부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퇴근길에 보는 노을, 집에 돌아와서 맞이하는 가족들의 얼굴, 잠들기 전에 읽는 책 한 페이지, 주말 아침 늦잠의 여유로움.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순간이 축복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하루도 선물로 가득한 하루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함께 감사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육장 연결과 공감의 힘. 보이지 않는 연결. 김이나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과 저는 처음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감정을, 같은 생각을,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당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 당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의 치유력. 누군가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도, 조언을 해주지 못해도 그저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런 마음이야 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꿈꾸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경험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경험들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당신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도 잘 헤쳐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고 서로의 등불입니다. 혼자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고,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길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치유의 과정. 시간이 주는 선물.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아픔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유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잊고, 빨리 극복하고, 빨리 다시 예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매일 상처를 들여다보며 왜 아직 안 나았지? 하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낫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시간을 주면서 서서히 나아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다. 그리고 치유는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나아집니다. 이런 과정이 정상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가를 반복하듯이 치유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세세한 기복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세요. 친구가 다쳤을 때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친구를 재촉하며 왜 아직도 아파?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괜찮아, 천천히 나아지면 돼, 무리하지 마 하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치유되고 있어. 시간이 걸려도 돼, 천천히 나아지면 돼 하고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8장 희망을 품는 법. 감사의 인사. 작은 희망들. 희망은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희망들도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기를, 오늘 하루가 평안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이런 소소한 희망들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큰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작은 희망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너무 큰 꿈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희망들이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져 있기를, 이번 달 안에는 마음이 좀 더 편해지기를,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웃을 수 있기를. 이런 작은 희망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힘이 됩니다. 희망을 키우는 습관들.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을 키우듯이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 좋은 책 읽기, 자연과 시간 보내기, 운동하기,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이런 것들이 모두 희망을 키우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작은 성취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운동을 했다. 오늘은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축하해줄 만한 일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신뢰. 희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빛이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가 오래 지속될 때는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좋은 시기와 어려운 시기가 번갈아 옵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계속 힘들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삶의 유일한 상수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9장 서로를 위한 마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나만의 것이고 내 아픔은 나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놀랍도록 많은 부분에서 겹쳐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다른 누군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감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말을 나누지 않아도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잠시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그저 마음으로 응원해 보세요. 누구든지 지금 힘든 사람이 있다면 조금씩 나아지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당신을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의 파급 효과.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건네는 미소, 길에서 건네는 인사, 카페에서의 감사합니다 한마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도 당신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삶은 때때로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작은 위로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의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고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처하면서 하루를 버텨낸 것입니다. 오늘 이 책 속 문장들이 당신의 마음을 살짝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다. 이 문장이 당신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건 틀리지 않다. 이 문장이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충분히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향한 작은 희망. 외로움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오늘과는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오늘 좋았다면 내일도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기분이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라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좋은 밤 되세요.